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일단 어젯밤 나스닥이 다시금 2%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단락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함께 또 2%가량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면서 박스권 장세에 다시금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런 장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님들과 매매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스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어제 하루 동안 갑자기 양방의 흐름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5,1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공포에서 그냥 공포로 전환이 된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5,100선을 올라와 주면서 상승 추세선을 타니까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이 다시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수요도가 몰린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번 주에 방송에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번 한 주상은 이제 호재보다도 악재성이 조금 더 짙은 이슈들이 나오는 한 주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호재에 귀 기울이기보단 이제 우리 호재성에 악재성에 얼마나 시장에 반영이 될지를 눈여겨 보시는 한 주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좋은 종목들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이제 물려 계신 특징 종목도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여러 경제 지표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포 단계로 한 단계 올라온 건 맞지만 여전히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어제 나스닥 상승과 동반해서 커플링 되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긴장을 늦추기는 살짝 이르고요. 지금 외바닥을 잡고 V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V자 반등은 조금 위험한 반등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차트 분석은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 있다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오늘 신흥국 증시도 굉장히 좋고, 지금 미 선물 증시도 굉장히 좋은 것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뿌려져 있는 많은 악재들 지금 차트상 잘 소화를 해내 가면서 이제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상향을 해주는 이런 모습 잘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오늘 저녁까지 한번 보고 내일 그리고 주말 정도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매수세를, 지금 저점 구간에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코인들 우리가 조금씩 담아가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장사에 지금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오늘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면서 이런 코인들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만연해 있던 약재들을 소화하면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찐 반등인지 데드캣 바운스인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시장 이슈들부터 체크해 볼게요. 먼저 비트필스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악재 이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호재 이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호재성 이슈를 악재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제가 오는 길에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악재 이슈가 위메이드, 이 위믹스 종목에 관한 호재 이슈를 악재 이슈로 가져왔는데, 오는 길에도 호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 호재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위믹스의 거버넌스 파트너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합류하겠다라는 기사가 방금 전에 나왔는데, 이를 시작으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를 시작으로 위믹스 이제 거버넌스 파트너를 본격적으로 이제 넓혀 나가겠다, 확장시키겠다라는 포지션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악재 이슈는 위메이드, 이 장영국 대표께서 코인으로 월급을 받겠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일단 어제였습니다. 어제 13일 이달부터 자신의 월급을 자사의 종목인, 그러니까 자산의 이제 암호화폐인 위믹스로 받겠다라고 밝힌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자신을 확신을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도 덧붙이면서 이제 강한 의지를 내세웠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점이 무엇이냐? 이제 주류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 될 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월급을 주겠다라는 기업도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아예 처음적인 사례다라고 아시면 되겠는데, 일단 4월부터 자사의 암호화폐를 사들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제재가 현재는 미미한 상황이다 보니까 월급으로 바로
암호화폐로 받지 못해서 그 월급을 가지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사들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매달 사들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장영국 대표님의 급여가 얼마나 될지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급여는 현재 3억 8천, 그리고 상여급 같은 경우에는 31억 7,700 이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근로소득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영구 대표의 말에서 급여 부분만 매수를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부분에 한해서 진행을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 급여 부분, 이 3억 8천에 대한 급여 부분만 생각해 본다면 매달 사들이는 금액이 이제 코인 개수로는 약 7만여 개, 7만여 개면 얼마치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약 지금 시장 유통 물량, 전체 유통 물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 발행 물량이 아니라 시장 유통 물량에서 0.06%에서 이제 0.07%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적은 매수세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러한 호재성으로 인해서 어제 10%가 넘는 반등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고치 3만 원대 육박했던 이 종목이 현재는 약 5분의 1 수준에도 아직까지도 약세한 반등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올해 초에 이 위메이드 자산인 이제 위믹스를 매각해서 2,271억 원에 되는 현금을 이제 현금 매각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위메이드 주식과 이제 위믹스 코인 종목에 관해서 시세 하락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해명을 진행했습니다. 해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현금화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바이백과 같은 이제 투자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들이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위믹스는 P2E 섹터입니다. P2E 섹터의 현재 대장은 엑시인데, 엑시와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엑시 같은 경우에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한에서만 NFT를 진행을 하고, 게임도 한 종목밖에 불과하지만 물론 매출량은 위믹스의 거의 10배에 다다릅니다. 근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가 더욱 커질 전망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도 여러 가지, 현재 가장 유명한 게 미르포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게임들을 총 100여 가지를 넣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에 있고, NFT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엑시보다도 더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엑시보다도 더 시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눈에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믹스가 또 이제 밝힌 내용으로는, 위믹스가 이제 $200의 가격이 도달할 때까지 10달러당 총 발행 물량의 1%를 소각 계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최근 2월 달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약속 이행을 했었는데, 전체 발행 물량의 2%에 해당되는 물량이면서 이제 총 발행 물량의 4%에 해당되는 소각 진행이 됐지만, 일단 소각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별로 이 호재성 이슈도 시장에 힘을 못 입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소각 같은 경우에 유통 물량에서 소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통 물량을 소각해낸 것이 아니라 재단의 물량을 소각해낸 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시장의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악재 이슈는 단기적인 호재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눈에 보여지는 건 유저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성과가 확실하게 없는 만큼 이런 호재성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성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대표가 이제 대표의 얼만큼의 월급을 가지고 얼마의 기간 동안 사들일지, 그리고 소각을 진행을 할지, 약속을 잘 이행할지, 생태계의 확장성도 잘 읽어 나갈 것인지를 보시면서 투자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코인 자체가 큰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은 또 5분의 1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 초반에 있었던 이 위믹스 코인 매각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관련해서 또 이번에는 장영욱 대표가 위믹스 코인으로 월급을 받겠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위믹스 코인 홀더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 악재는 첫 번째는 일단 거시적인 악재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작년 이제 말부터 올해 내내 이제 앞으로 쭉 하반기까지 조금 괴롭힐 악재죠.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11.2%라고 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로 한두 달, 두세 달 이후에 이제 좀 전가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런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각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에 조금 가중치를 더해가지고 조금 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중치를 더해서 나오는 수치인데 이게 이제 11.2%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10% 넘게 이제 상승한 이런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오늘 CME 패드워치 거기 시카고 거래소 선물 거래소 이제 대표가 이제 또 여기에 있어서 5월 기준금리는 0.5%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빅스텝 여기 인상 가능성이 약 86%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이런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나스닥도 이제 조금 빠졌고 비트코인도 같이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주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항상 우리 경제가 좀 안정화되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조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오늘 방금 전이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1.25에서 1.5%로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텐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 달러가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거에 IMF를 한번 겪어본 입장으로서는 지금 달러의 유출을 막으려면 우리나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부채가 어마무지하죠. 어마무지한 이런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하는도 많이 고민을 하는 입장이니까 너무 이게 단기적으로 이거 올린다고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훨씬 좋으니까 이런 부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올리는 거에 있어서 또 메타 이제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페이스북이 이제 가상현실 이제 게임 호라이즌 월드에서 NFT를 이제 NFT 거래되는 이제 창작물에 대해서 47.5%의 수수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거의 약 50%에 가까운 이런 수수료인데 이제 하드웨어 수수료 3%랑 이제 플랫폼 비용 17.5%를 이제 물린다고 해요. 가상 자산 자체 이제 시스템 자체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탈중앙화죠. 탈중앙화 시스템인데 여기서 내가 만든 이 창작물 내가 팔았을 때 내가 온전히 약 100% 오픈시 같은 경우도 2.5%로 굉장히 수수료가 비쌉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들의 약간 좀 독과점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 최근은 아니고 지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계속 마크 주커버그가 얘기한 게 애플 니네 30%씩 앱스토어에 올리는 거 어플 수수료 받아먹는 게 말이 되냐? 애플 너네 깡패다. 지금 앱스토어 그 자체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30%씩 받아먹을 수 있는 거다라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제 메타가 여기에 NFT 시장에 진입하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거의 47.5%면 거의 내가 만약에 창작물을 발행해서 돈을 벌었을 때 50%를 뜯어가는 거거든요. 그 플랫폼에서 50%를 이제 뭐 하드웨어 명목 30% 그리고 플랫폼 유지 수수료 17.5% 이렇게 뜯어내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진정하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가는 방향이 맞나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로 플랫폼 독과점이죠. 우리가 웹 2.0에서 3.0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플랫폼 중앙화된 플랫폼을 조금 넘어서자라는 건데 이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넘어가기 전에 정말 끝까지 한번 담불을 빨아먹어 보겠다라는 그런 식으로밖에 조금 보이지 않고요. 정말 조금 이런 부분 조금 개선해 나가서 정말 조금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발전하에 나가려면 이런 수수료를 조금 줄이고 플랫폼의 입지가 조금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조금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 기사인데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달성 목적 디지털 화폐 발행은 없을 거다라는 이런 기사를 조금 자극적인 멘트죠. 뭐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사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본이 이제 이런 거 CBDC 암호화폐를 정말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을 굉장히 많이 견제합니다. 굉장히 많이 견제하고 최근에 이제 상하이 동계 올림픽에서 일본이 CBDC를 사용해서 굉장히 많이 뭐 거래도 하고 했었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고 있고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금리 달성 목적으로 내가 이 CBDC를 발행함으로써 마이너스 금리 달성 목적으로 발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일본은 2020년 9월부터 계속해서 CBDC 연구 중이고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검토 중이고 기술력을 보완을 많이 해가지고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금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카드 사용 비율이 굉장히 조금 적어요.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아직까지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기 CBDC에 의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발행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 시장은 우리가 암호화폐에서 조금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자 배당 소득으로 한 해 벌어들이는 규모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규모가 약 한 2020년 기준 한 5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은 거기에 약 45배 이상의 정말 한 360조 이상을 이자 배당 소득으로만 그냥 벌어들이고 있어요. 사실 360조라는 게 이자 배당 소득이면은 세금을 제외하고 그냥 360조를 앉아서 그냥 버는 요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어마무지합니다. 삼성전자가 한 해 매출이 얼마고 순이익이 한 60조 정도 나는데,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360조를 그냥 벌어버리는 이런 입장이라는 거, 정말 무시할 수 없게 전 세계에 이제 뭐 자본의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지금 후진국이고 무시하고, 후진국은 아니지만 선진국이지만 이런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하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자 배당 소득으로만 어마무지한 규모를, 우리나라 거의 뭐 무역 수출해서 흑자 버는 것보다 거의 몇 배를 이자 배당 소득으로만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때, 일본이 CBDC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면 앞으로도 더 굉장히 많이 파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은 또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3월 발표됐던 수치를 본다면 11.2%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지속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긴축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었던 이 메타가 사실상 이 NFT 창작자들을 돈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내세웠지만, 막상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수료로 절반 가까이를 떼어가는 그런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일본에서 이 CBDC를 위해서 다각화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위한 CBDC 발행 계획은 없다라고 일단락을 지었는데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CBDC 도입을 하는 거, 디지털 엔화 발행을 위해서 힘쓰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호재 이슈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지고 온 호재 이슈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호재로서의 재료보다는 미래적인 전망에 관한 호재다라고 인지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브라질 국가에 관한 호재 이슈가 되겠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브라질에 관한 이슈 설명드렸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CBDC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올해 하반기에 개발 테스트를 착수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CBDC랑 암호화폐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제 CBDC 디지털 화폐가 개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브라질 국가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암호화폐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각광받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암호화폐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 디파이 혹은 덱스 거래소에 관해서도 우리 수요가 급등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미래적인 전망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서 브라질에 관해서도 또 이제 암호화폐에 관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제 브라질 상원에서 상반기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법안을 통과할 전망이다 라고 이슈가 되겠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이제 규제 기관을 지정하거나 혹은 조직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상반기에 브라질 상원 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하원에서 논의된 해당 사항이면서 해당 법안은 현재 1차 심사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들이 법안은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정 수립 관련해서 연방기관에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인지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브라질 대통령은 새로운 이제 규제 기관을 조직하거나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이제 브라질 중앙은행한테 이제 해당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봤을 때는 브라질 같은 개도국의 나라에 대해서 CBDC가 됐건 암호화폐가 됐건 우리들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호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인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당연히 모든 시장 금리부터 시작해서 CBDC 암호화폐 당연히 우리 같이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선진국인 미국에 관한 규제가 법안이 통과가 될지 눈여겨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엑시 같은 사례를 보면서도 오히려 선진국보다도 실질적인 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이러한 개도국에서 먼저 일어날 것을 전망할 수 있겠는데 엑시 같은 것도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게임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인데 실질적인 사례는 선진국보다도 아무래도 외환 보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런 개도국들 나라에서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월급에 맞먹는 암호화폐를 이제 벌어들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수요도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이슈는 싱가포르 암호화폐 이제 대출 업체가 담보 자산에 우리 테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테라 루나를 인용하겠다,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대출회사 호들넛이라고 하는 작은 싱가포르의 대출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담보 자산으로 추가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우리들이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싱가포르 또한 작은 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기업에 관해서만 해당 사항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화폐의 개념보다도 이제 자산으로서의 개념을 인정을 해주는 실질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방금 말씀드린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와 같은 이러한 후진국이나 개도국들에서 먼저 실질적인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에서 먼저 이제 법적 제재나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이 나오길 기다리기보다는 이러한 작은 나라들부터 시작을 통해서 전체적인 신뢰도를 힘입어서 전체적인 수요도를 증가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추가적인 호재 상황 이슈 같은 경우에 ETF 승인에 관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도적 관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이제 얘기는 많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얘기는 많으나 실질적인 기관에서 투자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캐나다처럼 SEC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기반 상장 지수 펀드를 허용하고 그로 인해서 기관들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할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수요도를 증가시키는 걸 힘을 볼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례로서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또 호재 이슈로서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가 오는 하반기쯤이면 이 CBDC 도입에 착수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 하루 만에 새로운 또 호재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상원에서 상반기에는 암호화폐 규제 방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싱가포르 같은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루나나 UST 같은 이런 담보 자산들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의 호재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 먼저 조금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 차트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장기적으로 일단 일봉상 관점입니다. 일봉상 관점 보면은 지금 큰 이제 상승 있었고 지금 하락하고 지금 현재 일봉상 봤을 때 일봉상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저점과 저점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잘 잡고 바닥 잡고 저점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최근에 이제 RSI가 좀 깨진 부분인데 여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지지선을 밟고 올라가 주고 있는데 지금 RSI도 같이 지지선을 밟고 올라가 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RSI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최근에 많이 들으셨다시피 공포 탐욕 지수 최근에 다시 탐욕에서 공포로 떨어졌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이 패널 상승 패널이죠. 상승 패널 따라서 잘 잡고
잡고 올라가고 있는 이 패널 따라서 잘 잡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림 그려주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고요. 좀 또 단기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시간 봉 차트로 보면은 지금 이제 쭉 떨어지고 있죠. 이제 4월 이제 22일부터 쭉 조금 떨어지는 단기적인 하락세를 만들어 줬는데 지금 보시면은 단기 이 패널입니다. 이 패널 지금 보이시는 제가 노란색 칠한 이 패널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연결한 이 패널에 있어서 지금 단기 하방 추세의 이탈이 나왔습니다. 패널 이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불안한 이런 모습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패널에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 버리는 휩소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는 조금 그런 구간이지만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제 미국 선물 지수 일단 먼저 살펴보시면 미 선물 지수 지금 일단은 양봉이고요.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음봉으로 약간 마이너스 한 0.1% 정도지만 지금 상하이 지수 그리고 항생지수 이런 신흥국 지수를 살펴봤을 때 오늘 저녁에 미장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장 나쁘지 않으면은 비트코인 제 갈 길 잘 찾아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휩소는 발생하지 않고 잘 지지받고 42K 부근이 일봉상 봤을 때 약 한 5일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까지 약간 올라가 준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에 걸쳐져 있거든요. 이 라인 5일선 지금 밟고 있는데 5일선 뚫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 나와준다면은 추세 전환 확실하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그림 그려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그림 그려주고 42K 정도까지 반등해 준다면은 우리 다시 한번 매매 조금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부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항상 차트가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말씀드린다면 큰 이제 하락이 시작하고 나서 이 구간입니다. 우리가 조금 안심하게 나는 정말 좀 보수적이다. 지금까지 차트 봤을 때 좀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피보나치 0.5 라인 정도까지는 조금 반등을 해주는 라인이 필요한데 그 라인이 약 43.2K 정도입니다. 43,200달러 정도 구간까지는 나는 정말 보수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 구간 도달했을 때 그때 조금 매매 적극적으로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고요. 나는 조금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 42K 정도 도달했을 때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이 된 걸 확인하고 그때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이낸스 여기 보시면은 막 USD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계속해서 시장이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에서 최근에는 이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루나 테라를 들 수 있겠는데요. 담보 자산을 이제 가지지 않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도 이제 가격을 맞춰버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것을 이제 알고리즘형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탈중앙화랑 중앙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1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100달러밖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을 조금 가지고 있지만 다만 이제 안정적이라는 그런 점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적이지만 이 100달러를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앙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알고리즘형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담보 예치물이 없고 이제 스테이킹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나가는 식으로 탈중앙화가 더 가속화되고 이제 정부 규제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 시장에 있어가지고 블랙락입니다. 약 1경 가까이의 자산을 운용하는 전 세계 1등 이제 대표 운용사인데 여기서 블랙락에서 최고 경영자가 이제 가산 자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1경을 운용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 굉장히 1등 기업이 애플을 이제 3번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를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애플을 그냥 애플 회사를 3개를 살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인데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애플 한 개의 기업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블랙락에서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블랙락에서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이랑 그쪽 찰리 먼거 그쪽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는 그런 너네 지금 트렌디하지 못하다 트렌드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이쪽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블랙락에 이쪽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굉장히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 계속 관심 커져가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지쳐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호재를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 시점 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는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당장 미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흐름 나쁘지 않게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기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RSI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고 또 지금 시장 심리도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항 구간이 43.2K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도달하고 보는 것도 안정적인 매매로 이어질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적으로 좀 규제를 갖춰 나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CBDC 이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일단 이렇게 일경이라는 큰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에서 앞으로 또 암호화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또 만약에 이어서 투자까지 한다면 정말 이 시장에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